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원희룡 후보 선거인단 결과 11,487표, 여론조사 결과 3.19%, 환산 득표수는 11,598표, 이를 최종 합산한 결과 23,085표, 득표율은 3.17%입니다. 다음은 유승민 후보 선거인단 결과 15,529표, 여론조사 결과 10.67%, 환산 득표수는 38,775표, 최종 합산 결과는 54,304표입니다. 득표율은 7.47%입니다. 다음은 윤석열 후보 선거인단 결과 21만 34표, 여론조사 결과 37.94%, 환산 득표수는 13만 7,929표, 최종 합산 결과 34만 7,963표, 득표율은 47.85%입니다. 홍준표 후보 선거인단 결과 12만 6,519표, 여론조사 결과 48.21%, 환산 득표수는 17만 5,267표, 최종 합산 결과는 30만 1,786표입니다. 득표율은 41.50%입니다. 그럼 개표 결과에 따른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자로 최고 득표를 기록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이 정권은 집요할 정도로 저를 주저앉히고자 했습니다. 저 하나 무너뜨리면 정권이 자동 연장된다고 생각하고 오래전부터 탈탈 털었습니다. 앞으로도 미련을 버리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정치 공작도 저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떠한 정치 공작도 국민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내년 3월 9일을 여러분이 알고 있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법치가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공정이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습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윤석열이었습니다. 이 몰입의 집단들은 부끄러움도 창피함도 없이 자기 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윤석열을 선택했는데요. 국격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5일 국힘당 대선 후보로 역대 최대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최악의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살아생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후보를 뽑는 선거에서 이런 무식하고 부도덕한 후보가 선출된 건 헌정사상 그 유래도 전례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인데요. 제가 부끄럽고 창피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보수야당의 인식 수준이라는 게 개탄을 금치 못할 뿐인 거죠. 삶 자체가 무능과 무식, 무대뽀로 점철되어 온 그가 국힘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2022년 다시 민주진영의 정권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우선 윤석열 후보는 정말 그 대한민국의 이제 공직자, 더구나 검찰총장으로서 그 현직을 이게 사유화하고 또 정치화해서 이 검찰총장이 사실 거의 정치인 역할을 하다가
이번에 대선에 나온 것 아닙니까? 이건 정말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분이 한 나라의 운명을 맡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대선 후보를 선언한 이유로 하는 걸 보면 저는 지난번에 뭐 120시간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1960년대도 아니고 70년대도 아니고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있는 분. 이야기하는 정책 하나하나마다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세계 질서도 아주 크게 변화하고 있고 그다음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을 지금 잘 준비해야 할 시기에 더구나 저는 이제 사회 통합을 위한 리더십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전혀 맞지 않고 오직 어떤 복수의 어떤 신념으로 이렇게 정치를 하는 분 같아요. 너무나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극우적인 어떤 생각.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내가 대통령 되면 9.19 군사 합의를 바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가 9.19 군사 합의를 어렵게 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아주 뭐 작은 것들이 한두 번 있었지만 없었고 굉장히 평화로운 어떤 남북 관계를 일단 지금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대통령 되면 바로 이거 없애버리겠다. 저는 그런 발상을 보면서 그런 지금 극우적이고 냉전적인 사고로 21세기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가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런 데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어떤 한계, 성과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고 더군다나 양극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또 핵심에는 부동산이 있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 어떤 추진력 이런 것들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경선주자인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나란히 상승세를 나타낸다는 결과가 5일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일에서 4일 전국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후보라고 응답한 비율은 26%로 한 달 전보다 1%포인트 올랐는데요. 국민의힘 경선에서 최종 선출된 윤 후보는 한 달 전보다 4%포인트 오른 24%를 기록했습니다. 갤럽은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를 주간식 자유응답으로 진행했는데요. 지역별로는 호남에서 이 후보 지지율이 51%로 높았고 인천 경기에서도 28%, 대전 세종 충청에서도 31%로 상대적 우위를 점했는데요. 윤 후보 지지는 대구 경북에서 30%, 부산, 울산, 경남에서 29%로 가장 높았고 서울에서도 27%를 얻어 22%를 기록한 이 후보보다 조금 앞섰습니다. 다만 정권 교체론에 대한 여론은 더 높아졌는데요. 이 점이 가장 불안하고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갤럽은 현 시점 유권자에게 내년 대선과 관련해 두 주장 중 어느 쪽에 더 동의하는지를 물은 결과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가 33%,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가 57%로 나타났습니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는데요. 지난해 8월 이후 매월 조사에서 정권 유지로는 최소, 교체로는 최다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갤럽은 내년 대선에서 누구를 뽑을지 결정할 때 유권자들의 중요 고려 요인이 무엇인지 5가지 보기를 제시하고 물었는데요. 그 결과 능력과 경험, 정책 공약이 각각 25%, 소통과 화합이 20%, 도덕성 17%, 소속 정당 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는 그 외의 다른 점, 5%는 의견을 유보했는데요. 정당 지지율에서는 국힘당 38%, 민주당 30%,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23%로 나타났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3%, 국민의당 2%, 그 외 정당 단체의 합이 1%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펼쳐집니다. 사실 능력과 경험, 정책과 공약, 소통과 화합은 물론 도덕성마저 최악의 후보가 등장했는데요.
이 질 수 없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이런 역대 최악의 후보에게 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죠.